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13번째 시간으로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 5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 5. 거리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것이다. 김현수작. 자꾸 시계를 보는 것들이 제일 싫었어요. 호호호. 거기에 누워있으면 삐뚤어진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 제까지 것들이야 발톱을 깎아도 아직 수백 번은 더 깎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이니까 신고를 받은 사람들 앞에 문병한답시고 시정이나 내면서 시계 따위나 들여다보고 있는 꼴이 성에 찰리가 없잖겠어요? Y씨가 말했다. 그러나 Y씨는 벌써 1시간째 걷고 있다. 9번째 친구와 산책을 한 뒤 그의 목록은 끝에 도달했다. 그의 앞면에는 걱정하는 일들의 목록이, 뒷면에는 절친한 친구들의 목록이 적힌 A4 용지를 책상 한쪽에 던져버린 뒤 이제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들여다보며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감독. 하하, 그냥 얘기 좀 하려고요. 한 번이라도 안면이 있다거나 혹은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어차피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예술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 그런지 그냥 얘기만 하자는 말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는 우리 좀 그럴까요? 라고 말한 뒤 상대방의 눈치를 살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한 1km 정도 걷다가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산책에 그냥 걷는 일에 굶주려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내부에는 그의 코끼리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자 산책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오랑우탄이나 코뿔소, 토끼, 어쩌면 매머드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것들 말이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잠들 때까지 코끼리도 잠들었다. 물론 잠들려고 누워있으면 그게 심장에 와서 닿는 코끼리의 발이 느껴졌다. 언젠가 코끼리라는 발에 힘을 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그때가 되면 그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스핀이 먹힌 서버를 바라보는 심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지금은 우선 산책부터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면 그는 적절하게 피곤한 상태로 잠들 수 있고 그걸로 좋겠다. 그렇게 산책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던 어느 날 그는 책상 위에 쌓였던 걱정하는 일들의 목록을 지우다가 그 밑에 엎어놓은 암 환자를 위한 상전 전략을 발견했다. 그는 다시 책을 훑어보다가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저자와의 연락처를 문의했다. 저자를 통해서 그는 51살의 나이에 폐암 선고를 받았던 Y씨와 연결될 수 있었다. 책에 따르면 피부를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방사능 치료의 회의를 느끼고 존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하던 Y씨는 부작용으로 고통받느니 차라리 내 몸의 병으로 고통받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대학병원을 떠났다. 그때부터 그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가 코끼리와 함께 산책했다면 그녀는 노아처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걸었던 셈이다. Y씨는 경복궁 경내를 걷고 또 걸었다. 그 결과 장기생존에 성공했으며 산책의 달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싫은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죠. 그건 일단 내 몸이 나은 뒤에 그때 이야기하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은 이제 영영 낫지 않아. 지금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걸어다니면서 나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Y씨가 말했다. 내 몸은 이제 영영 낫지 않아. 지금 얘기해. 원래 그런 성격이셨나요? 그렇게 강인한? 그가 물었다. 내가 여학생 때부터 좀 풍이 방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긴 했지만 거기도 얼마 전까지는 병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강인한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암 선고를 받으면 질문의 연속이에요. 어쩌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죽은 척하고 지내지만 누구도 대신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혹시 오진이 아닐까 하는 최초의 소박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건 정맥 주사일까 비타민 주사일까 같은 세세한 의문에 이르기까지 그 답을 알아내는 건 전적으로 나의 몫이었으니까. 어떤 질문은 금방 해답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영원히 해답을 구할 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제발인가 의문이 들 텐데 그런 의문의 답은 당장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알지 않고 꼼짝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 의문의 답은 당장 할 수 아니겠죠. 말하자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말이죠.
그렇죠. 언제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공포. 119 구급차가 이 고궁 안쪽까지 들어와서 바닥에 쓰러진 나를 떼우고 가는 환상. 구급차가 들어온다면 과연 어디로 들어올까? 심지어는 그런 것도 궁금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Y씨는 또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연못 주위에 심어놓은 버드나무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곧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니 경내에 있는 관람객들은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의 한복판이었지만 거기는 참으로 고요했다. 영화 감독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영화를 본 지 오래됐어. 어떤 영화를 찍으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해봤다. 어떤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어떤 여자를 찍은 거죠. 돈이 많은 모양이네요. 한 여자를 위해서 영화를 다 찍고. 그래서 지금은 코끼리 한 마리만 남기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코끼리 정말 부자였나 보네요. Y씨가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다. 폐암 다음으로 헤르페스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죽어야만 끝낼 수 있는 신장투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는 길은 영원한 재발이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Y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런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제 말이 다음 작품을 찍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목이 뭐라고 하셨더라?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이에요. 그 영화로 다시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코끼리 먹이 살 돈은 있어야만 할 거 아니요? 취재를 더 하고 싶으면 토요일에 다시 오세요. 암 환자를 위한 고궁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물론 내가 만든 모임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또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출구를 빠져나와 고궁 앞 광장을 가로질렀다.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고 하늘은 한낮과 다름없이 환하고도 파랬다. 혼자서 걷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부터 걷기 시작한다. 저처럼 한낮과 다름없이 환하고도 파란 하늘에서 혹은 스핀이 걸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골목에서 분당보다 더 멀리 아마도 우주 저편에서부터 그렇게 저마다 다른 곳에서 혼자 걷기 시작해 사람들은 결국 함께 걷는 법을 익혀나간다. 그들의 산책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하는 산책과 같았다. 그의 산책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하는 산책과 같을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차장을 빠져나온 그들의 눈앞에는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4차선 도로를 봉쇄한 경찰들이 보였다. 어디선가 함성이 요란했다.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바라봤다. 검은색 진압복을 입고 열에 맞춰 앉은 경찰들과 그보다 뒤쪽에서 무전기를 든 손으로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는 지휘관들과 그보다도 더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살수차와 앞쪽으로 서로 뒤엉킨 채 버스와 담벼락 사이를 막고 선 또 다른 경찰들과 그들의 검은색 투구에서 2m 정도 위쪽으로 지나가는 바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함성과 또 함성과 또 다른 함성과 고통, 그 고통을 지네와 배짱이와 수컷 사마귀와 또 오랑우탄이나 코뿔소 토끼, 어쩌면 메머드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것들을. 어때요? 괜찮아요? 조금 더 걸어볼까요? Y씨는 그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더 걸어보자는 말이죠. 그래요. 이 거리 제가 좋아하는 거리니까. 그리고 그녀와 꽉 붙어서 다니던 거리니까.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거리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무전기를 든 경찰 하나가 두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인 뒤 오른손을 뻗어 길 뒤쪽을 가리켰다. Y씨와 그는 경찰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바라봤다. 또한 코끼리와 지네와 배짱이와 수컷 사마귀와 함께 그것을.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